막판에 불꽃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고점을 더욱더 높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져올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내면서 후반에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6% 오르면서 2716.36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 연속해서 하락분을 계산해보면 33포인트, 오늘장에서의 되돌림은 50포인트. 이 거래일 연속된 하락 분위기를 이겨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의 긴 양봉입니다. 거의 20일 이동평균선 맞닿은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여기는 5일 이평선 회복이 종가상으로 될 예정이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1.32% 오르면서 925.82포인트 정도 선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력은 코스피에 못 미칩니다. 이틀 연속해서 빠진 게 20포인트인데요. 지금 13포인트 정도의 되돌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이 골고루 있습니다. 개별 종목군들의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보통주 쪽으로만 좀 보자면은 LG 헬로비전 앞서서 이 토마토 전략실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죠. 나라 안팎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호재 소식, 모토로라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지금 막판의 잔량도 180만 주여서 이대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로스웰이나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이런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몇몇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뚜렷하게 뉴스가 나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하이 지역에서의 봉쇄 일정 부분 해지가 됐고 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거래 대금이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몇몇 제약 바이오 종들의 회복도 눈길을 끄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개별 호재를 안고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 랩지노믹스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전립선암 바이오마커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15% 정도의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라든지 몇몇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동제약이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한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 들리면서 오늘장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겹불 효과 이렇게 반사이 기대감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나타나거나 한 건 아닌데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이런 출렁거림은 함께 엮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신풍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주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 급등하면서 주목을 끌었지만은 하지만 뒷심이 좀 부족합니다. 오전장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른 자금의 순환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MH에탄올은 장중한 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요. 창해에탄올, 무학이나 롯데칠성, 보성, 보혜양조 이쪽도 1에서 4% 정도 굉장히 제한된 상승 탄력이어서 자금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조선사들 지금 대체적으로 증권가의 평가들도 좋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탄력이 좋네요. 지금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7%대, 현대미포조선 7%대, 대우조선해양 도 5% 후반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5% 정도 오르면서 이쪽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도 나란히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섹터도 좋습니다. 이 현대차 쪽에서 미국의 새로운 공장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투자 확정 소식이 간밤에 나왔었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의 현대오토에버 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장까지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구형테크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음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철강주들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쪽 철강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철강 수출이 다소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LNG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강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4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확실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향방을 좌우할 가장 핵심 이벤트였나 보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 나왔고 예상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물론 40년의 최고치라는 굉장히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숫자였지만 이것이 정점이지 않을까라면서 투자자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강했습니다. 우리 증시만 강한 거면은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실 텐데요. 아시아 증시가 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서 더욱더 주 후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본 증시 한번 보실까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2%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1.93% 상승세 보여주면서 26,843.49엔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500엔 정도 단번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패턴이 우리 증시와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은 조금 아리송한 강보합권이었죠. 자신감 없는 강보합권이었는데 후반의 탄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 시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어제 먼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중국 증시는 오늘장에서는 약간은 좀 몸을 사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상해 지역에 봉쇄가 일부 해제됐다라는 소식에 오후장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0.32% 하락입니다. 3,202.9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3,2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심천 쪽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한풀 좀 꺾였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탄력도 꺾였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정말 가열차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240원 선 부근까지 올랐다가 오늘 하루에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원 20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228원권 1220원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4월 6일부터 계속해서 닷새 연속해서 올랐는데요. 오늘장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1220원 선 후반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가가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하루였는데요. 양시장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2700선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2710포인트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2716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1% 넘게 1.86%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강한 출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해줬는데요.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잠깐 주춤했을 때 빼고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마감을 했고요. 2716포인트 마감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도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은 특이하게도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를 이어나갔는데요. 기관이 6,415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이렇게 반도체 및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했고요. 또 반면에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5,867억 원 파는 가운데 외국인도 649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섹터들이 더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치고 올라오면서 2% 넘게 올랐고요. 투톱, 반도체 투톱들이 모두 긍정적인 주가 흐름 나타내주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탄력 받으면서 운송장비 업종도 2.73% 올랐고요. 기계 업종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2.6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은행업종과 제조업종까지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주면서 2%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른 섹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섹터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대체로 살펴보시면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2% 넘게 밀렸는데요. FNF가 오늘 급락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신업종과 의료정밀 그리고 보험업종은 1% 내로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3월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4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는 나름 긍정적이었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앞으로는 내려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먼저 반도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초강대국이라는 대선 공약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가 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살펴보시면 2.54% 오르면서 68,700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52주 신저가를 벗어나게 됐는데요. 특히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 역시 좋은 흐름 이어나갔는데요. 1.8% 상승하면서 11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역시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함께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2차전지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4.87% 오르면서 43만 1,000원에 마감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삼성 SDI도 역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 3%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59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LG화학 역시 2.57% 오름세 유지한 채로 5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이번에 폐배터리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현대차 쪽에서 미국의 3,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살펴보시면 1.69% 오르면서 18만 1,0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또 기아 역시 1.43% 오르면서 7만 7,9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랫폼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는데요. 카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보시면 1.81% 오르면서 95,800원에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보험을 진출시키겠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의 본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또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면 0.65%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31만 원 초반 부근에서 움직였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 빨간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암학회에서 항암제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임상 3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2.17% 오른 16만 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철강 업계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1%대 오름세 유지했고요. 또 카카오뱅크와 KB금융 같은 이런 은행주들까지도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들은 철강주들인데요. 신규 LNG 공급선 구축 및 제품값 인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40%가 넘는 천연가스 공급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유럽에서도 이런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관을 더 많이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이 많이 필요한 철관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내 관련주들까지도 고개를 들은 모습인데요. 보시면 오늘 동양제강이 5.37% 오르면서 3,335원의 거래 마감했고요. 네, 동일제강이 5%대 오름세 유지했고요. 또 하이스틸과 세아제강 그리고 그 밑으로 한국주강과 동국제강까지도 모두 견조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조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오후장에서 거래량이 몰리게 되면서 강한 탄력을 받은 채로 마쳤는데요.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이 조선 업계에 대한 분석도 좋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량이 몰린 채로 빨간불 켜냈고요. 살펴보시면 현대미포조선 6.92% 오르면서 83,4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또 한국조선해양 7%대 오름세 유지하면서 91,8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5%에서 7%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한 흐름 역시 유지한 모습이고요. 1.48% 오르면서 92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역시 오늘 장 초반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간 모습이고요. 930포인트 선을 목전에 두고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이 오늘 홀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345억 원, 기관이 611억 원 사들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화재가 났었던 충북 오창 공장이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4%까지 올랐고요. 4.74% 오르면서 464만 4,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LNF도 1.52% 오르면서 23만 4천원에 마쳤고요. 첨보만 파란불을 켜내면서 첨보 1.39% 오르면서 31만 2,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중국 관련 호재 소식에 따라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은 그렇게 견조하진 못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10만 원 초반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1.2% 밀리면서 65,900원 선까지 빠졌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0.93%로 85,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전망이 좀 좋게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콘텐츠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견조한 모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작품 편성 확대와 OTT향 판매 급증으로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드래곤 4%대 오름세 유지하면서 94,6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그리고 CJ ENM 보시면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요. 0.49% 오르면서 12만 3,7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셀트리온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오르면서 61,700원의 종가 마무리했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3.19% 오른 96,6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 오랜만에 급등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간암 치료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서 글로벌 임상의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 좋게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에탄올 관련주들이 오늘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줬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탄력을 반납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윗꼬리를 크게 단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시면 MH 에탄올 13%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여기서 풍국주정은 하락 전환하면서 2%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17,35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나머지 관련주들은 1%에서 5%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고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휘발유 거래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 에탄올 업종들이 고개를 든 모습이고요. 또 여기에 국내에서도 이 거래두기를 조금 완화하게 되면서 강한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는데요. 1.81% 오르고 있고요. 3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보시면 오늘 개인 쪽에서는 1,790계약 팔고 있고요. 기관도 6,073계약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만이 8,040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